자, 이제 5번 한다. 5번. 5번은 읽기 전에 이거를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그 농구랑 부루마블, 부루마블이라 쓰나? 부루마블 이거 맞나? 그 다음에 퍼즐 등등등. 얘들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마디로 묶을 거야.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거야. 그러면 너네들 여기다 이름 뭐라 붙일 것 같아? 뭐가 제일 적절할까? 시합? 이것 때문 아니고, 뭐라 해야 돼? 보드게임? 이것 때문 아니고, 그냥 게임? 요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그치? 자, 이제 이걸 한번 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게임이라고 묶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공통점이 뭐길래?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까? 게임으로 묶일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고. 뭐 승패가 결정난다, 이거일까? 농구는 결정나, 부루마블 결정나, 퍼즐은 나 혼자 그냥 맞추는 거잖아. 뭐 500피스 이런 거를. 승패 결정은 없거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보드게임인가? 보드를 필요로 하나? 농구는 필요 없잖아, 그치? 부루마블 필요하고 퍼즐 필요하고, 공이 필요해? 농구만 필요하고 얘네 둘 다 필요 없고. 봐봐, 이런 식으로 얘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을 수 있어. 뭐 규칙 되나? 규칙 농구는 되는데, 부루마블 되는데 퍼즐은 규칙은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네가 공통적으로 딱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얘네가 게임에 들어올 수 있는, 게임이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되는 특징, 이런 게 없거든. 근데도 우리는 얘를 묶을 수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얘네들은 뭔가 유사하기 때문이야. 얘를 뭔가 명확하게 딱 이거는 이거야, 게임이라는 거는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 근데 뭔가 유사해. 얘랑 봤을 때 승패가 갈리고 팀별로 나눠서 하고 규칙이 있고 한 유사한 점이 있고, 또 부루마블이랑 퍼즐을 봤을 때 보드를 활용하고, 또 뭐가 있지? 뭐 어떤 유사점 같은 게 있어. 이런 유사점이 연달아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얘네들은 뭔가 비슷해,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묶어서 하나의 게임이라는 카테고리라는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거든. 이런 거를 우리는, 이런 개념을 가족 유사성이라고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확하게 딱 공통점이 있어서 얘를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연달아서 얘네들끼리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것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둘씩은 보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얘네를 완전 포괄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는 아니야. 뭔지 알겠어? 가족 유사성의 정의는 이거 봐봐. 얘네가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똑같은 특징이 있어서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가족처럼 닮은 점이 서로 있어. 근데 이어져서 이렇게 있어. 또 여러 개. 뭐 아니면 얘랑도 있고, 얘랑도 닮았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같은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점들이 이어지는 거야. 이어짐. 이럴 때 가족 유사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비트겐슈타인, 이게 W는 독일어에서 V 발음을 하는데 B라고 이렇게 V,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란 철학자래. 이분이 이 개념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게임이라고 묶을 수 있는 거지. 원래는 공통점이 없으니까 묶기 좀 애매하잖아. 근데 느슨하게 묶을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자, 그래서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어. 이게 지금 가족 유사성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본 거야.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 이제 나오게 될 주인공, 바로 리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리딩을 이제 똑같이 게임처럼 이거를 우리는 얘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거야. 리딩이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대화를 우리가 할 거거든.
지문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야. 일단 오해가 있대. 우리는 reading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거야. 지문은 이런 식으로 전개돼. 오해가 있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reading이 딱 하나로 정의될 수 있다 생각해. reading이랑 reading이 아닌 것, 이런 거랑 딱 reading이 아닌 거랑은 딱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칼로 자르듯이 정의할 수 있대. 뭐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펴서 한두 시간 읽어야지 리딩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규칙처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게 오해라는 거지. 그러면 작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진실을 밝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리딩은 리딩이랑 리딩 아닌 것이랑 정의 내릴 수 있어. 리딩은 딱 이런 것이야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리딩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있거든. 이거를 우리는 다 묶어서 리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리딩 예를 들어서 책 펴가지고 꼭 다 읽지 않아도 돼. 목차만 그냥 봐. 나는 그것도 리딩이라 생각해. 또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돼. 종이책으로. 만약에 그 책 제목 검색해가지고 오디오북을 들어? 나는 그것도 리딩이라 생각해. 또는 스크랩북 그냥 오려가지고 스크랩북 만들어. 이런 활동도 나는 다 리딩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작가의 주장은, 그래서 리딩이라는 이런 개념은 뭔가 명확하게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얘랑 비슷한 게 뭐 있어? 예를 들어 목차만 보는 거랑 오디오북 듣는 거 비슷한 게 뭘까? 뭐 그런 게 있어. 얘랑 여러 가지 활동들 사이에 이어지는 유사점은 있지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리딩을 이렇게 크게 묶어서 가족 유사성 개념,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게임 얘기한 것처럼 가족 유사성, 얘네들은 가족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한데 묶어서 우리는 리딩을 이렇게 집합으로 정의를 하는 게 사실 맞는 정의 방법인 거야. 어렵지? 이런 식으로 말해. 쉽게 말해볼게. 자, 사람들은 리딩은 딱 앉아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리딩을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이런 게 리딩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든. 아니야. 리딩은 한 가지가 아니야. 너무 많아. 여러 개 다 리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얘네들 사이에 공통점도 없거든. 좀 애매해. 그래서 이거 너무 애매하니까 나는 그냥 이거 다 묶어서 리딩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어.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묶은 거야. 이거야. 알겠지? 요거를 지금부터 읽어볼게. 한다. So, some people argue that there is a single logically consistent concept. 어떤 사람들, 이제 오해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argue, 주장하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거 이제부터 뭐라 주장하는지 봐보자. That there is a single logically consistent concept.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주장해. There is 뭐가 있대. 뭐가 있냐면 단 하나의 logically consist한, logically 논리적으로, consistent은 일관된이라는 뜻이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 갖다 놔도 변하지 않고 똑같아. 일관적인 개념이 존재한다고 믿어. 여러 상황에 따라 개념이 여기 조금씩 유연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굳어진, 리딩은 바로 책을 펴고 2시간 동안 읽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변하지 않고 일관된 단 하나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믿어. 뭐로써 알려진? as는 뭐뭐로써잖아. know는 알려지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뭐로써 알려진, reading이라고, reading으로써 알려진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고 믿어. 몇몇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reading이냐면 지금부터 묶을 거야. 이런 reading이야. That can be neatly set apart from everything else people do with books. 이런 reading이라고 알려진, reading은 또 어떤 거냐면 어떻게 믿냐면 reading은 that can be 뭐 할 수 있냐면 be
neatly set apart. set apart는 분리하다 이란 뜻이야. apart는 좀 멀리 갖다 놓는 거거든. 한쪽으로 빼놓는 거거든. set apart, 분리하다. 근데 이거 좀 비동사 있잖아. be set apart 이라고 써가지고 pp가 쓴 수동태야. set은 set 그래서 이거 수동태도 set이야. 사람들은 그게 reading이라는 게 깔끔하게, 이거는 깔끔하게라고 확 들어온 거야. 깔끔하게란 뜻이야.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 분리될 수 있는 그런 reading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믿어. 어디서부터 분리되냐면 from everything else people do with books. 다른 모든 것, 다른 모든 활동. 근데 어떤 활동이냐면 다른 모든 활동인데 이렇게 하는 다른 모든 활동이야. 여기는 대시 생략됐어. 근데 어떤 활동이냐면 people do,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야. 근데 뭘 가지고?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다른 모든 활동으로부터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reading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믿어.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이거야. reading은 딱 명확하게 아주 멋있게 딱 정의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책을 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reading이라고 한다. 그런 반면에 책으로 하는 모든 거, 내가 아까 예시 든 거 있잖아. 막 목차만 읽는 거, 그 다음에 오디오북 듣는 거, 그 다음에 스크랩북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거는 reading이 아니고 이거랑 얘랑은 딱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여기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몇몇 사람들은 주장한다. 뭐를 주장하냐면 이게 존재한다고 주장해. reading이라고 알려진 어떤 단 하나의 논리적으로 일관된 개념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근데 어떤 reading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할 거야. 책으로 사람들이 하는 다른 모든 활동과는 아주 깔끔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reading이라고 알려진 개념이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믿어.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해석이 깔끔하긴 했지만 이해는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읽어봐야 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reading이랑 다른 모든 거랑 분리할 수 있다고 믿어. 알았지? 그리고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고 믿어. 근데 is reading really that simple? 진짜 그럴까? 과연 걔네 말이 맞을까? 과연 reading이 정말로 그렇게 간단할까? that은 그렇게라 해석하면 돼. 이번에는 그렇게 간단할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오해야. 사람들이 reading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내가 이제부터 진실 얘기해 줄게. 그러면 the most productive way, 가장 생산적인 방법이 뭐냐면 뭐 하는 방법? To think about reading. reading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뭐냐면 위에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거는 바로 is as 뭐뭐로서이다. 근데 이거 갑자기 로서 나오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이거는 뭔가가 생략된 거야. 뭐가 생략된 게 앞에서 반복되면 영어는 다시 안 써주고 생략을 해버리거든. 앞에서 한번 말했으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로 여기 내용이 생략된 거라고 보면 좀 해석이 되게 쉬운 것 같아. 내가 다시 써볼게. To think about reading. 자, 이제 해석도 다시 해줘볼게.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거 맞을까? 하고 얘가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reading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is, 이게 동사야. 그거는 바로 뭐냐면 to think about reading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뭐로서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이거야. 바로 현명한 방법은 reading에 대해서 이걸로써 생각하는 거야. reading을 뭐로써 생각하냐면 이 빈칸으로서 생각하는 거야. 아까 뭐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했지? 여러 개가 묶여있는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했지, 이 사람은. 자, 그거를 빈칸에서 찾아볼 거야. 찾아볼래, 너네가? 독해 가능한 사람은 한번 혼자서도 해봐. 자, 했다 치고 자, 내가
답을 알려주면 2번이 답이지. 여기 한번 해석해볼게. 이걸로써 생각하래. 뭐로써 독해를, reading을 생각하냐면 reading은 a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 이거는 loose 하면 tight의 반대말이야. 느슨하게, tight하지 않게, 느슨하게 related, 연관된, 느슨하게 연관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연관된 set of behavior, 세트야. 뭐의 세트? 행동의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느슨하게 연관돼. 막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그냥 어렴풋이 비슷해. 막 완전 똑같은 건 아니야. 대충 비슷해. 비슷한 행동의 세트 이렇게 생각하래. 리딩을. 근데 뭐냐면 that belong together. belong은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다. 뭐뭐에 속하다 이런 뜻이야. 함께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행동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래. 이거 딱 이거지? 딱 이거지?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는 행동의 집합체. 근데 뭐 때문에 얘네가 속해 있냐면 자 여기서 괄호 여기 닫으면 안 돼. 여기 닫지 말고 여기서 닫아. That belong together 뭐 때문에 속할 수 있는 거냐면 owing to family resemblances. 여기서 owing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어려운 표현이야. 뭐 때문에 얘네가 한 그룹에 속할 수 있냐면 family resemblances. 가족.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가족 resemble 닮다에서 이게 가족 유사성을 말하는 거야. 가족 유사성. 가족 유사성이라는 이런 개념 때문에 얘네가 묶일 수 있었어. 그냥 묶일 수는 없어.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묶일 수 있어. 그게 뭐였는지는 기억하지? 기억 안 나면 그냥 다시 돌려봐봐. 그것 때문에 한데 얘네가 묶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세트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현명하고 제일 생산적이야. 근데 이 개념을 누가 얘기했냐면 as Ludwig Wittgenstein used the phrase. 이 사람이 그 문구를 그 구를 사용했듯이 as는 뭐뭐 했듯이 뭐뭐 하듯이 루드비그 이게 아까 말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말한 철학자래. 그 사람이 이러한 phrase는 뭐 문구 아니면 구란 뜻이야. 단어들의 뭉탱이, 단어들의 단어들의 뭉치? 단어 뭉치, 말뭉치라는 뜻이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듯이 가족 유사성 때문에 묶일 수 있는 행동들의 집합체라고 리딩을 정의하는 게 제일 좋고 현명한 방법이야. 뭐 하는 거 없이? 얘네들은 뭐 하는 거 없이 한 그룹에 속해 있냐면 without having in common a single defining trait. 이게 계속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가족 유사성의 개념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는 거거든. 그 리딩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은 뭐가 없냐면 without having in common. having 얘들아 이거는 have 원래는 something in common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사이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없잖아. 왜 없게? 바로 뒤에가 있어. 너무 길어서 뒤로 보냈어. 자, 그럼 해석하면 have something in common은 공통으로 가지다. 공통으로 뭐뭐를 갖다. 뭐뭐를 뭐 이렇게 써도 돼. 공통점으로 갖다. 똑같은 말이지? 얘네들은 여기 리딩에 속해 있는 이러한 개념들은 공통점으로 뭐를 가지고 있지? without이니까 아니냐면 single 단 하나의 define 하면 정의하다라는 뜻이잖아. 정의하는 특성 단 하나로 얘네를 딱 묶어서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 특성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 그치? 단 하나의 정의하는 특성을 공통점으로 갖지 않은 채로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 아래에 그냥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 무리들이야. 이런 거를 무리를 묶어서 우리는 리딩으로 정의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방금까지 처음에 우리가 오해를 읽었고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작가가 말하는 리딩을 제대로 정의하는 방법이야. 이게 진실인 거야. 작가 생각엔 이게 진실이야. 그래서 consequently 이거는 결과적으로 란 뜻이야. 결과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위에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fforts to distinguish reading from non-reading are destined to fail. 그래서 이런 노력들 뭐 하는 노력이냐면 distinguish 이거 나오면 연결돼 이렇게 distinguish from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요렇게
distinguish A from B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A와 B를 구별하다. 구별하다란 뜻이야. 그래서 reading과 reading이 아닌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are destined to fail. fail하기 마련이야. 이거 실패하다라는 뜻이잖아. 실패하게 돼 있어. reading이랑 reading 아닌 거 구별하는 노력? 당연히 실패하게 돼 있지. 왜냐면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야. destined, are destined to 하면 요것도 한 표현인데 너네 destiny가 뭔지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요거는 운명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are destined to 뭐뭐 할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이거 두 개 구분하려는 거 딱 실패할 운명이야. 왜냐면 왜 실패하냐면 there is no agreement. 내가 한번 이유 설명을 해볼게. There is no agreement. 합의된 내용이 없어. 동의, 합의 이란 뜻이야.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이야. 뭐에 대해서? on은 뭐뭐의 위에란 뜻도 있지만 보통은 요즘 모의고사나 이렇게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뭐뭐에 대하여로도 많이 쓰일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실패하게 돼 있어. 뭐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 없냐면 바로 이거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이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볼게. what은 보통 뭐뭐 하는 것 아니면 무엇. 근데 이번엔 무엇으로 한번 해볼게. qualify는 이거 좀 어렵지. 이거는 자격을 갖추다라는 좀 어려운 단어야. 그래서 무엇이 자격을 갖는지 뭐로써? as reading으로써 뭐뭐로써지? reading으로서 무엇이 자격을 갖추는지 언제?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처음부터 애초에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reading으로서 무엇이 자격을 갖추는지에 대한 동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아니 reading이 되려면 뭐 시간이 중요해? 1시간을 읽어야 reading이야? 아니면 양이 중요해? 처음부터 뭐 100장을 읽어야 reading이야? 아니면 뭐 장소? 책상에서 읽어야 reading이야? 이런 자격 조건이 뭔데? 무엇이 reading으로서 자격을 갖추는데? 애초에 그거에 대한 합의가 없어.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내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없잖아. 그지? 그니까 reading이랑 reading 아닌 거 구분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실패하지. 하려고 하다가도. 그 내용이야. 그래서 the more 요거 나오면 the more 더 할수록 뭐뭐 하다. 이거 항상 되게 the more 더 비교급 이런 거 나와.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 할수록 쉼표 찾아. 이렇게 해서 딱 끊어. 이거 할수록 이거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해본다. The more one tries to figure out. one은 한 사람 누군가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누군지 몰라. 누군지는 특정하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야. 한 사람이 누군가가 tries to 노력하다란 뜻이야. 노력할수록 더 많이 누군가가 노력할수록 뭐 하길 노력하냐면 figure out. 이건 알아내다란 뜻이야. 더 많이 한 사람이 알아내려고 노력할수록 뭐를? 이게 목적어다 얘들아. 이게 목적어야. 그래서 뭐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야. Where the border lies between reading and non-reading. Not reading. 이게 목적어야. Where는 어디에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Where the border lies. border는 경계, 가장자리, 끄트머리란 뜻이야. 경계가 어디에 눕다 아니면 놓여있다. 어디에 놓여있는지 이거를 계속 알아내려 하잖아. 근데 뭐랑 뭐 사이의 경계? between reading과 not reading. reading이 아닌 거 사이의 경계를 자꾸 알아내려고 할수록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 하는데 이건 reading이고 여기서부터는 reading 아니야. 그 경계 지점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the more edge cases will be found. 더 많은 edge cases. 이거는 엣지는 가장자리란 뜻이거든. 이것도 끄트머리. 그래서 끝에 있는 케이스, 극한의 케이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케이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 이런 뜻도 있대. 예외 사례. 이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이것만 쓸게. 예외라 쓸까? 예외 케이스, 예외.
사람들이 자꾸 경계 지으려고 할수록, 자꾸 정의 내리려고 할수록, 선 그으려고 할수록 예외 사례가 자꾸 나와. 예외가, 더 많은 예외가 will be found, 찾아질 것이다. find는 찾다. be, found는 BPP, 수동태, 찾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더 많은 예외가 자꾸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읽어볼 건데, 얘들아 요거 투부정사 나왔잖아. 내가 옛날에 투부정사 나오면 매번 해석을 뭐뭐 하면서 라고 한다고 했지. 요게 가장 흔한 해석이야. 근데 또 다른 가능한 해석도 있어. 두 번째 뭐냐면, 자 이거 잘 적어놔. 그래서 그 결과랄까? 똑같아. 그 결과 이렇게 되다. 이런 해석 방법도 있다. 이거는 흔하지는 않아. 근데 나오면 좀 어려워.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 어려운 말로는, 문법 용어로는, 미안, 내가 하면서라 적었네. 미안해. 잘못 적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고 투부정사는 항상 얘기를 했었지. 이거야, 이거. 밑에 건 맞고. 자, 그래서 문법적인 어려운 용어로 하면 투부정사 해석 가능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목적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해. 목적. 난 이거 하려고,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결과니까 결과적 용법이라고도 불러. 결과를 나타내려고 투부정사를 쓰기도 해. 지금은 이걸로 해석할 거야. 흔치 않은 케이스고 쉽지 않아서 내가 설명을 한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 걸로 해볼게.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 리딩이랑 non 리딩 구분 지으려고 할수록 예외 사례들 계속 나올걸? 이 구분을 무마시키는, 이 구분을 소용없게 만드는 예외 사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예외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칭하다, 막 몸 늘리는 거잖아. 늘리다. 늘어나게 하다. 뭐를? The term's flexible boundaries. 그 용어란 뜻이야. 용어의 flexible, 이거는 유연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변해. 뭐가? boundary가, 경계가. 그 용어의 reading이랑 reading 아닌 거, 그 용어의 경계가 자꾸만 늘어나게 만들면서, 늘어나게 하면서 그 결과 늘어나게 뭐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다시 해줄게.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자꾸 그 경계가 reading과 reading이 아닌 거, reading과 reading이 아닌 거 사이에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할수록, 자꾸 경계를 찾으려고 할수록 더 많은 예외 사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예외 사례가 나오니까 그 결과, 그 용어의 유연한 경계는, reading을 구분짓는 그 경계는 결국 계속 늘어나게 될걸? 늘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소용이 없는 거야. 자꾸 경계 찾아봤자 예외 나와서 또 늘어나고 계속 정의가 변하잖아. 그치? 의미가 없어.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왜 우리가 첫 번째 사람들이 말한 그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애초에 리딩을 정의하는 거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 리딩의 경계를 짓는 것 불가능해. 그 내용 설명했어. 또는 리딩을 정의 내리는 것, 이거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래서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리딩을, 아까 빈칸 요거 있잖아, 집합체로 보는 게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맞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강조 이렇게 봐야 되나? 하고 지문이 끝날 거야. 한번 해볼게. 그래서 thus, 그러므로 it is worth attempting to collect. 이거는 얘들아 회화에서도 많이 나온다. 이거 잘 알아도 worth, ing 이렇게 나오면 뒤에 거 할 가치가 있다란 뜻이야.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있어. 뭐 할 가치가 있냐면 attempt 할 가치가 있어. 시도하다란 뜻이야. 이거는 시도할 가치가 있어. 뭐를 시도할 가치가 있냐면 to collect together these exceptional forms of reading. 이러한 예외적인 형태란 뜻이야. 폼.
리딩의 예외적인 이러한 형태들, 아까 오디오북 듣는 것, 뭐 스크랩북 하는 거, 목차만 읽는 거, 이런 것과 같이 예외적인 형태들을 다 콜렉트 함께 모으는 모으려고 시도하는 게 진짜 가치가 있어. 한데 묶어가지고 모으는 게 가치가 있어. 어디로 묶냐면 into 하면 어디로 단 하나의 포럼으로 묶는 게 가치가 있을 거야. 포럼은 토론의 장이란 뜻이야, 원래는. 그래서 생각이 모이는 장소, 아이디어가 모이는 장소. 조금 더 의역을 해보자. 그래서 뭐 아이디어가 모이는 아이디어가 모이는 그런 장소니까 틀, 뭐 이렇게도 의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의 장으로 모으려는 그 시도가 되게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근데 근데 그것은 어떤 장소냐면, 이거 컴마하고 동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 포럼이 어떤 장소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그것은 이런 장소야. 이거는 포럼을 가리키는 말이야. 이 장소는 어떤 장이냐면 highlighting the challenges. 이거는 하이라이트하면 형광펜치다 또는 강조하다라는 뜻이야. 이 장은 뭘 강조하냐면 the challenges, 어려움을 강조해. 어떤 어려움? faced by anyone. 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강조해. face는 마주하다. 근데 이거 지금 PP로 써서 마주보게 되다, 뭐 이런 뜻으로. 근데 그냥 마주하다라 쓰자.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런 어려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더 강조하냐면, 뭐 하려는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야. wishing to establish the boundaries. 이거 하려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야. wish to 하면 뭐 하는 걸 원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잖아. 계속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면 establish the boundaries. boundaries. 경계란 뜻이야. 경계를 세우려고, 설립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뭐랑 뭐 사이에 경계를 자꾸 세우고 싶어 해? 아까 계속 뭐였어, 얘들아? 똑같지? 리딩인 거랑 리딩 아닌 거, 이거 사이를 자꾸 구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랑 이거 구분. 근데 그거 사이에 경계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이걸 계속하면 돼. 뒤에 나올 거야. Where, 뭐랑 어디에 있는 경계냐, 어떤 경계냐면 where reading begins and ends. Where reading이 시작하고 그리고 reading이 끝나는 그런 경계야. 요 경계는 리딩이 시작하는 경계고, 또는 리딩이 끝나는 그런 경계야. 그런 경계를 자꾸만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주할 어려움. 근데 이 어려움이 뭐겠어? 이 사람들은 자꾸 경계 지으려고 하잖아. 근데 그 경계 짓는 것 자체가 어렵다니까. 그 경계 세우는 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이게 경계 세우는 거에 어려움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끊겼어. 다시 해볼게. 그래서 이거 어려움 설명하고 있었지. 그래서 자꾸 경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경계를 세우는 게 진짜 어려운 걸 깨닫게 될 거거든. 그래서 그 경계 세우는 거의 어려움을 근데 얘가 더 강조할 거야. 뭐 누가 강조하냐면 아까 기억나? 이거 포럼이라 그랬는데 그거는 아까 이거였어. 이 서로 다른 액티비티를, 예외적인 케이스를 다 한데 모으는 그 장을 말하는 거, 이 장소를 말하는 거였거든. 서로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를 다 한데 모아서 우리는 리딩이라고 묶기로 말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리딩으로 묶는 이 장, 요것 자체는 결국은 어려움을 더 강조할 거야. 그 리딩을 한데 묶은 그 포럼은 결국 그 포럼은 어려움을 강조하게 될 거야. 왜냐면 사람들은 자꾸 경계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봤더니 뭐야? 여기에 모든 예외 케이스가 다 모여 있잖아.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게 있으니까 내가 리딩을 구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장을 보면 깨닫게 돼. 이 장을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더 강조하고 더 눈에 띄게 돼. 여기에 온갖 것들이 다 리딩에 포함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경계를 구분 짓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 이걸 보면 알게 된다는 거지. 이걸 보면 더 눈에 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해돼?
여기만 다시 해줄게. 그러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케이스, 이러한 예외적인 리딩의 형태를 다 한데 모아서 다 어디로? 이 단일 하나의 장으로 한데 모으려고 하는 그 시도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 근데 그 장은 어떤 장이냐면 어려움을 강조하는 그런 장이야. 결국은 어려움을 강조하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어려움이야. 어떤 사람들? 그 경계, 리딩이 시작하고 끝나는 경계를 세우기를 자꾸만 희망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주하게 될 그 어려움을 더욱더 강조하는 장이 될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한 거야. 마지막 문장이야, 얘들아. 그래서 the attempt moves toward, 그 시도는 우리가 아까 한데 모으려고 한 집합으로 묶으려고 했던 그 시도는 moves toward, 이쪽으로 이동할 거야. 이거 뭐뭐 쪽으로 라는 뜻이야. 이쪽으로 더 나아갈 거야. 어떤 쪽으로까지 발전하냐면 understanding of reading as a spectrum, 리딩을 이거로서 이해하는 행위까지로 발전을 할 거야. 리딩을 결국 뭘로 이해하게 되냐면 스펙트럼으로 이해하게 된대. 내가 스펙트럼이 뭔지를 대충 찾아보니까 빛이 뭐였지? 빛이 경계 없이 변하는 걸 나타내는 띠라 그랬나? 뭐 그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선상이라는 게 중요하대. 스펙트럼의 대표 예시는 무지개가 해당이 된대. 너네 이거 과학 시간에 아마 배우지 않았어? 무지개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무지개는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무지개를 잘 보면 선이 없어. 즉 경계가 없어. 되게 부드럽게 점차 색깔이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어. 이거는 범위야. 이거는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거의 포인트야. 그래서 리딩은 경계가 없는 스펙트럼이야. 스펙트럼이 뭔지 몰라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개념이야. 이것만 알고 있어. 사람은 리딩을 No. 그래서 우리는 리딩을 스펙트럼으로서 이해해야 돼. 결국 나중에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될 거야. 어떤 스펙트럼이냐면 that is expansive enough. 충분히 이거는 넓은 광활한까지는 아니어도 확장된 넓은 이걸 하자. 넓은 이로 해볼게. enough는 충분히란 뜻이야. 충분히 넓은 스펙트럼으로서 이해를 한대. 뭐 하기에 충분히 넓냐면 to accommodate the distinct reading activities. 서로 다른 별개의 이런 뜻이야. 별개의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아까 오디오북 듣는 거랑 스크랩북 하는 거랑 다 다른 활동이었잖아. 서로 다 다른 리딩 활동들을 근데 이걸 다 수용하다라는 뜻이야. 한데 다 묶어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스펙트럼으로서 리딩을 이해하는 쪽으로 결국 발전하게 될 거야. 자, 결론은 뭐냐면 이게 말이 진짜 어렵지만 리딩은 이게 너무 다양해. 예외 케이스도 많고 지금 별개의 모든 다른 리딩 액티비티 이런 거를 다 수용하기만큼 넓은 스펙트럼처럼 생긴 이런 범주로 묶는 개념이 바로 리딩인 거야. 즉 경계를 딱 얘는 리딩 아니야, 얘는 맞아, 얘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 다 묶어서 집합으로 봐야 돼. 이게 결론인 거야. 말은 엄청 어려워. 왜냐면 가정 유사성이란 개념이 어렵거든. 근데 이건 너네가 영어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이 어려워. 철학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쉽게 설명하면 리딩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워. 너무 많은 거 다 리딩이라 나는 생각하거든. 개념이 애매하고 예외도 너무 많아. 그냥 다 묶어서 우리 다 리딩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지문은 방금 말한 대로 오해 설명했다가 진실을 설명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아까 경계 짓는 게 얼마나 왜 어려운지 설명했다가 그래서 경계 짓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한데 묶는 게 말이 되고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그래서 내 말이 맞고 내가 말하는 이 주제를 다시 강조하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다시 너네가 읽어봐. 자, 이거의 주제를 한번 적어보자. 이 글의 주제는
읽기가 무엇인지 읽기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하는 글이었어. 읽기란 명확히 정의된 하나의 행동이 아니야. 정의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야. 딱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고 구분 지을 수도 없어. 그게 아니라 대신에 뭐냐면 비슷한 다양한 여러 가지 행동이 그냥 빈칸 내용 적으면 돼. 느슨이 묶인 개념을 말해. 묶인 집합적인 개념이야. 이게 바로 읽기야. 지금까지 읽기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어.